첫 번째 이슈로는 네. 뉴시스가 미쳤나 봐요. 네. 하긴 뭐 시기가 돼서 된 것도 있지만 네. 아직 나올 사람 많은데. 네. 네. 이래서 어저께 그 세균이 형이 갑자기 훅 튀어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이라고 하는 네. 여권 얘기를? 후보들에 대한 격리 기사를 꺼내놨습니다. 네. 근데 이게 내가 보기엔 하나같이 까는 기사야. 아, 그래요? 아니 하나같이 왜곡 기사야. 좀 그렇긴 해. 약간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좀 있었어요. 이게 공정하다고 보기에는 내용이 너무 투명해. 내용이 없어 보여. 네. 그러니까 그 후보들이 가진 강점도 부각 안 시켜주고 주요 정책 부각도 안 시켜주면서 오로지 이 렛데리를 뭘로 붙이면 이 사람은 친문이냐 반문이냐 네, 약간 이걸로 이 렛데리를 붙이는 작업만 하더라고. 그래서 뉴시스 기사를 가지고 저희가 그 렛데리를 떼서 네. 새롭게 해석을 좀 해서 네. 꼬리표를 붙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민주당 당원 여러분, 오늘 당원 게시판 제목은 최성애 어떻게 할 거야? 네, 많이 쓰지 말자고. 그냥 최성애 하나만 어떻게 쓰지 할 마. 거야? 재곤내로. 재곤내로 하시면 되잖아요. 최성애 어떡할 거야로 네.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곤내 아시죠? 제목이 곧 내용이다. 그렇지. 네, 재곤내. 네. 일단 이제 에이씨 짜증.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이 세 사람만 넣고 좀 정리를 했어요. 네.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내용이 좀 이상해. 네. 자, 일단 그 소문이 이래요. 이재명 경기도에서 한 달 만에 국회를 찾았고 전세균 전 총리는 김대중을 언급했다. 네. 이낙연 대표는 친문을 강조하고 전남 광수를 현장 방문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가 친문을 강조했다고? 또? 아니 그때 무슨 기사에 단독으로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갑자기 이제 그렇게 대통령을 되면서 지키겠다.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자, 이재명 도지사는 반문 후보가 된 거고, 네. 그 다음에 정세균 총리는 말하자면 친김대중. 친김대중이니까 구민주당 지지 세력의 중심이 된 거고, 네. 갑자기 이낙연이 친문 후보가 된 거야. 일단 이 소문부터가 사기야. 내가 보기에는. 아니 이거 좀 이상하다. 저기 기자야, 네. 시키드나? 누가 시키드나? 누가 이렇게 시킨 쓰라고 것 같은데. 시키드나? 그러니까 이거를- 결과적으로는 네. 최근에 예, 정재민 기자네요. 정재민이 일주일 전에 강력한 지지자로 부상한 일주일 전에. 친문 세력은 이 그림자 정부처럼 대한민국을 지배해 왔으나 네. 그동안 아무도 친문이라고 내세우지도 않고 누가 친문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손사래를 쳤거든. 근데 갑자기 이낙연이 친문이래. 일주일 전부터 이제 친문 후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상해졌어. 이미 이상하죠, 시작부터. 시장이 너무 자, 이상. 기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만 읽어볼까요?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젠걸음, 민생 챙기며 차별화 시동. 네. 이게 뭐 지금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 같기는 한데요. 네, 이재명 지사는 어제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청소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 토론회 여기에 참석을 했고 이거를 두고 24일 이후에 한 달 만에 여의도에 왔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토론회 후에 부동산 그다음에 코로나 등 각종 현황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다고 하는데 특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환기를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문 대통령의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게 하겠다는 발언을 언급하면서 이 말 안에 모든 답이 있다 원칙에 동의하면서도 이제 평생 임대주택 공급을 시행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실현 못하게 대책을 실행했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일단 이 모임이 있었던 건 중요한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이 모임은 민주당 의원 42명이 공동 주최한 청소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 토론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제가 청소 경비
청소하시는 분들과 경비원들한테 국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휴게 시설을 제공할 거냐라고 하는 토론회에 초청을 받은 거지. 근데 여기에 기자들이 30명이 몰려와갖고 거기에 대갖고 이번 선거 결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부터 네. 뭐 부동산 정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본 거야. 그렇죠. 난 사실 이것도 참 그 아이러니라고 생각해. 왜 청소노동자 이제 보호법안 만들겠다고 온 사람한테 이걸 물어보냐고. 그래서 이제 물어는 봤으니까 대답을 해야 대답을 또 될 거 해줘야지. 아니겠어요? 대답 안 하면 대답 안 한다고 또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본인이 갖고 있던 그 지금까지 쭉 해왔던 부동산 정책 내지는 이제 코로나 관련된 정책 얘기를 하면서 이제 부동산 정책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 그 경기지사 이재명 지사는 꾸준히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지역적으로 해결하지 말고 통합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는 거를 정권 초기부터 얘기를 해왔던 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백신 관련한 질문에서 또 이제 그 경기도의 독자적인 백신 그렇죠. 확보. 그 이런 마치 거. 이제 국가 백신 정책하고 좀 반해가지고 뭐 본인만의 독자적인 정책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뉘앙스를 내놨는데 백신 확보가 이게 경기도지사가 저기 화이자 가서 사올 수는 없잖아. 그럴 수 없죠. 쓰다가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백신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해서 국내를 쏙 빼버렸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마치 이재명 지사가 국가가 안 하니까 지가 안 돼. 본인이 개인 쓰가하고 헷갈려서 그런가요? 자기가 나가가지고 마치 이걸 구해갖고 오는 것처럼 해서 국가의 백신 정책하고 정 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죠. 특히 조국 사태 이것도 그래. 조국 관련해갖고 지금 20, 30대 의원들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한테 쏟아지고 있는 문자 폭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말한 사람도 잘못했고 또 거기에 과잉 대응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 정치 쟁점화 할 필요 없지 않냐. 나는 한 악플 1000명 정도 차단하니까 끝나던데 뭐 이렇게 가볍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네. 이걸 전부 다 뭘로 표현하냐면 정부와 반대각을 세우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본인이 한 적도 없는 얘기가 나는 다른 길로 간다. 친문 주류에 선전포고를 했다. 기사가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전혀 다른 얘기지. 전혀 다른 얘기인데. 그런 얘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없지. 근데 이 얘기는 지들이 제목을 그렇게 달아갖고 나는 반문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하고 반대로 갑니다라고 얘기했다는 식으로 기사들을 만들어서 재생산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재명 지사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문재인 정부의 성공만을 얘기하신 분이에요. 단 한 번도 사실은 그러니까 언론에 놀아나지 말자. 우리 지금 언론개혁 시급하다라고 얘기하는 왜 사람들이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재명 지사님뿐만 아니라 조국 장관님에 대해서도 아니 그렇게 추미애 장관님에 대해서도 언론들이 정말 악의적으로 그렇게 제목 달고 하지도 않은 말과 행동을 사람 되게 이상하게 만들어 놓는 거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렇죠. 추미애가 됐든 조국이 됐든 이재명이 됐든 지금 다 우리 쪽 사람 누구에 대해서도 언론이 그딴 식으로 나오고 있다는 걸 감안을 하고 그 기사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음 포탈 뉴스거든요. 네. 자, 맨 마지막에 마무리를 어떻게 해놨냐면 난 다른 길 간다. 친문 주류의 선전포고. 이날 이 지사의 발언을 두고 당 안팎에서는 친문재인계 주류와는 다른 길을 가겠다고 선전포고했다는 해석이 나왔다야. 저기요, 해석이 나왔어. 그 해석이 어디서 해석을 하신 분을 한 찾습니다. 65명 정도가 이렇게 해석을 했을 걸로 보이지만 65명 네. 정도. 그래가지고 현 정부 총리 출신의 이전 대표나 정총리와 차별할 수 있는 지점이라는 거야. 아하. 그러니까 반문으로서 차별화를 하고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기사를 내버린 거야.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의견에서 물어보지도 않았어, 본인한테. 이런 내용이시죠가 아니라 네. 질문을 실컷 던져놓고 결론을 이렇게 지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미 정해진 프레임을 가지고 네가 뭔 대답을 하든 난 그렇게 쓸 거야잖아요. 그렇지. 네.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정신 똑띠 차려야 돼요. 우리 쪽 후보들에 대해서 언론이 프레임 다 씌워놨잖아요. 무조건 그 프레임에 맞춰서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그 프레임에 따라서 기사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 지금 개혁해야 되는 언론들이 프레임을 가지고 접근하는 그걸
보고 부르르 하고 뭐 문재인 대통령의 반기를 들어 이렇게 흥분하실 거예요? 아니 그런 거 지금 그걸 노리고 하고 있다니까요. 네. 예.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나중에 이제 발뺌을 해야 될 그건 만들어야 되잖아. 네. 그렇지. 다만 이 지사와 가까운 의원은 누군지도 안 밝혀요. 누구야? 가까운 누구야? 의원이래. 네. 정치는 국민이 먹고 사는데 집중해야 하고 부동산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데 당내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는가? 주류와 반대 노선을 간다는 건 지나친 해석이라고 했다. 이게 기사의 종결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측에서 반문 나대로의 길을 간다. 이거 완전히 말도 안 되는 해석이고 어느 순간에 일주일 만에 친문계로 분류되던 왜냐면 그동안 이해찬 대표가 만났다 친문이다 막 이렇게 그렇게 해갖고 당내 연결고리 만들었다 그러면서 온갖 욕을 다 해대다가 갑자기 이재명 지사를 반문 인사로 후보로 바꿔놓고 이제 친문인 이낙연과 비교되는 지점이다. 이게 뭔 개소리야 이게. 저기요. 걔네들의 의도가 거기에 있는데 무슨 개소리냐니요. 네. 그게 걔네들의 의도입니다. 걔네들이 그러니까 그거 이런- 하려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빤한 의도의 기사들이 다음 포탈을 다 다 매우고 매우고 다 정치 기사 전면을 이재명 반문 선언 이걸로 다 메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이렇게 되겠다는 거는 결국은 이 안에 삼각 프레임 하나는 네. 반문, 하나는 친 김대중, 하나는 친문 해가지고 여러분 좋아하시는 친문은 이낙연이었어요. 이낙연을 지원하셔야 돼요. 야, 말을 이렇게 뒤집더라도 좀 사람들 안 헷갈리게 그럴듯하게 좀 해라. 천천히 뒤집으면 안 되겠니? 하는? 좀 그럴듯하게 좀 합시다. 예? 기자도. 너무 성의가 없어. 진짜 성의 없다니들. 야. 아니 누가 이 기사만 보면은 진짜 이낙연이 친문인 줄 알겠네. 깜짝이야. 아유 깜짝이야. 아유. 네. 자, 요 정도만 해볼게. 이제 난 중간에 낀 그 정세균이 제일 불쌍해. 정말 성의도 없고, 네. 의리도 없고, 진실성도 없어. 네. 정세균 관련한 해석은 더 기가 막혀요. 네. 아이고. 읽어주세요. 정세균 전 총리는 총리직을 내려놓자마자 폭넓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 전 총리는 사임 후 첫 대회 일정으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일산 사저를 찾았고 19일엔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지역 기반을 다지는 한편 자신이 김 전 대통령의 제안으로 정치권에 발을 들인 것을 강조하며 DJ의 후계자임을 자처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니, 네. 자기 여기서 그러니까 지역 기반을 다지는 여기서 이 문장은 지가 풀이한 거예요. 기자의 그렇죠. 뇌피셜이에요. 그러니까 왜 종로나 가갖고 시민들 만나는 거 안 하고 일산 사저는 왜 갔냐? 근데 일산 사저에 가면 누굴 만나죠? 일산 사저에 누가 있어요? 없는데? 아니 옛날에 이호 여사 살아계실 살아계실 때야, 같으면 있겠지만. 영향력이 있다고 하죠. 도대체 김대중 후계자가 누구죠? 김대중 전 대통령이 후계자로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렇죠. 그 이후에 누구도 친 동교동계, 친 아이고. 김대중계 하나도 그거 자처한 사람이 없어요. 동교는 다 그 박근혜 지지하고 다 넘어갔습니다. 그때. 근데 30년 정치를 해준 해온 정세균이 지금 대선을 출마하는 입장에서 나는 DJ계입니다. 나는 앞으로 DJ 계파의 후계자로서 정치를 할 겁니다라고 선언했다는 얘기는 야 이거는 사기야 사기. 이력서 중에 초등학교 졸업한 그거 최종 학력으로 올리는 거나 똑같은 짓이야. 뭘 그렇게까지. 네. 어쨌든 근데 뭐 19일에는 국민묘지 참배했다고 하는데 오늘은 또 봉화마을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아무튼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하는 게 이게 정치 행보가 아닌 거예요. 네. 김대중 사저를 찾아갔고 4.19 모지를 가면 갑자기 호남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정세균을? 김대중 할 것만 해서 김대중 정세균 해줍니까? 네, 그거 지금 아니지. 노무현 대통령 묘소를 찾아가고 참배를 한들 노무현 대통령들의 지지자를 끌어모을 수 있는 워딩이나 액션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전혀 아니거든요.
너무 아직도 우리를 너무 띄엄띄엄 봐 쟤들은. 그러면서 여기에 또 절묘하게 또 EJ 수법을 하나 딱 넣어요. 그렇죠. 다른 기사는 한 40줄 되는데 이분은 10줄도 안 되는데 맨 마지막 기사가 뭐냐? 어? 이재명 이 지사의 독자 백신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본 데 대해서 별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이거 뭔 말? 야, 너 그 옛날 할아버지 말투로 좀 해봐봐. 옛날 할아버지. 종인이 형 말투로 한번 해줘봐봐. 별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뭐 이랬다는 거지. 아 이거는 이미 그러니까 아주 기계적이고 자연스럽게 지금 저 구도가 지금 안 맞고 있어요. 네. 요런 그림을 던져놓은 건데 이게 다야. 그렇죠. 아니 분석을 하려면 좀 뭐 지지율대로 분석해 주는 거야? 양대로? 어? 와 진짜 웃긴다. 근데 이 이낙연에 대해서는 더 웃겨요. 진짜 대박입니다. 진짜 웃겨요. 근데 이낙연부터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이력을 써줍니다. 뉴시스가. 네. 새 사람이야.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야. 4.7 재보선 참패란 성적표를 받아든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15일 코로나19 자가 격리를 마친 뒤 친문을 강조하며 대전, 광주, 전남, 서울 등 민생 현장 방문과 간담회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친문을 강조하면은 어떻게 해야 강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강조하지? 내가 친문이다! 내가 친문이다! 이러고 다녀야 친문을 강조하는 거예요? 조만간 이낙연 캠프에서 그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새긴 배지를 얼굴을 새긴 배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차고 다닌다고 하면 뭐 그때는 좀 밀어줄 만한데 북한이야 무슨 김일성 네. 배지야? 자, 근데 진짜 이낙연 행보와 관련된 걸 보면은 진짜 얘네들이 어떤 작정을 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보세요. 이후 16일엔 세월호 7주기를 맞아 대전 현충원을, 18일엔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를 본 전남 구례를 방문하는 등 현장 행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잠깐 이거 제철구 사장님 만나봤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약간 그 전기 같이 썼잖아요. 위인전 같이. 북한 뉴스 같은 느낌. 예, 약간 지금 약간 누구하고 오버랩이 되면서 이어 전날엔 광주 전남 민생 현장 방문 및 비공개 간담회를, 이날엔 서울 지역에서 비공개 면담을 진행하셨다. 이 양반이 그 비공개 민생 현장 방문하고 간담회를 기자는 다 알아요. 총리 끝날 때부터 대표 되거나 그리고 대표 내려놓고 선거 패배하고 난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다고는 해요. 근데 나는 관련 사진 이외에 근데 사진? 기자들이 한다고만 계속 얘기해줘요. 관련 사진 이외에 그 현장에서 뭐 어떤 지역 주민을 만나가지고 지역 주민의 얘기를 들었습니다라든지 뭐 이런 내용의 비공개니까 다 그러니까. 간담회가 어머나. 이런 거 들은 적이 없어. 에드먼드 송님께서 솔방울을 수류탄으로 만들었다는 소리도 나오겠어요 하셨는데 어머 이분이 조만간에 그 맹물을 백신으로 바꾸는 그런 기적을 행하실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기사 여러분 보세요. 이 전 대표는 공개 행보나 여의도 정치와는 거리를 두고 지역을 돌며 바닥 민심을 알아보고 다양한 계층 세대와의 스킨십을 늘리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메시지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내고 있다. 저 이 전략 뭐야 이게? 이 전략 굉장히 잘 쓴 사람 하나 알고 있거든요. 옆 동네 친구인데. 아 그래요? 시진핑이라고. 네. 이 양반이 지역을 돌면서 수해 현장, 복구 현장 이거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아 그러네. 그보다 조금 앞서서 이붕 총리라고 이 양반이 그걸 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30년을 다니면서 현장 지도를 갖추는데 같은 잠바를 입었다 그래가지고 막 화제가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렇군요. 이거 전형적으로 보여주기식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러고 사진 찍고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기자가 너무 센스가 떨어진다. 너무 이렇게 티나게 해버리면은 비웃음만 사요. 그리고 지금이 지금 뭐 수혜가 언제적 얘기인데 지금. 나 지금 수혜 나오길래 깜짝 놀랐어요. 우리 제철국 사장님 작년에 그거 가재도 다 날려먹고 7천만 원 들여서 새로 리뉴얼 해갖고 장사 아이고. 시작한 지가 벌써 8개월이 가까이 다 가네. 지금 와갖고 수재 현장을 왜 찾아요? 네. 진짜. 미쳐버리겠어. 근데 이거 보고 있으면 너무 이제 여의도 정치와
모든 걸 척지고 오로지 대통령 하나만을 믿고 민심을 살피러 다니는 그 입에 대통령 올리지 마. 이상한데. 그 입에 대통령 올리지 마. 어디다 대고 사면 협치 따위를 올렸던 그 더러운 입에 대통령을 올린다고. 씨. 아무튼 이래갖고 이제 마지막에 정리가 또 기가 막힙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16일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야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이 지사가 21%, 네. 이 전 대표가 11%, 정 총리가 2.4%로 4위를 기록했다. 네. 그리고 3위는? 4위예요. 3위는 3위는 유시민 노무현제다. 이 양반은 뭐 차기 아무- 대권에 안 한다고 나온다는 얘기를 한 하셨는데도. 적이 없는데 이렇게 그냥 쑥 쓴 거예요. 음. 난 이게 이제 20대 20으로 안 나온 게 신기할 정도긴 한데 어찌 아니, 됐거나 이거는 잠깐만. 아니, 이렇게 나왔으면은 형평적인 문제에 있어서 1위 후보를 사실 좀 더 많이 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낙연 그렇지. 비중이 기사에서 제일 많습니다. 3분의 2, 3분의 2야 아, 그거 너무- 근데 분석 내용이 하나도 없어. 네. 민생 방문했다는 거 말고는. 그것도 자꾸 비공개로 하셔가지고. 야, 대한민국에 코로나로 3번이나 자가격리한 사람이 누가 있어? 이낙연 말고. 나 이분 항체 검사 꼭 해보고 싶네. 하루강아지님께서 이낙연 씨가 돌아다니긴 합디다. 돌아다니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뉴시스가 정리를 하고 나니까. 네. 자, 국민일보가 네. 또 다른 여권의 후보들을 찾아주는 다른 후보들이 있다. 기사가 제3 후보.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제3 후보 찾을까? 임종석, 이광재 대선 등판 주목. 여권 내 친문재인 진영을 중심으로 제3 후보론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광재 민주당 의원 등이 5위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출마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당의 대권 경쟁 구도에도 변화가 올지 주목된다. 자, 일단 국민일보입니다. 국- 국민일보는 누구 기관지죠? 윤석열 네. 신경 쓰는 언론사예요. 윤석열 그 위인전을 그동안 써왔던 네. 윤석열 기관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이쪽에서 이제 줄리한테 돈도 갖다 줘야. 네. 맨날 로비에서 이상한 그림 걸어놓고 쇼예요. 뭐 이런 데인데. 근데 여기가 또 친절하게 친문 진영으로 다 제3 후보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임성석 비서실장하고 이광재 민주당 의원을 꺼내놓은 거예요. 네. 물론 뭐 임종석 비서실장은 친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열심히 일했던 비서실장이고 상당한 어떤 그 영향력과 실적을 남긴 사람이기 때문에 친문을 할 수 있다고 봐. 근데 이광재는 아니지 않나? 그러죠? 여시제잖아.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광재? 안 나오면 제 그 여권에서 밀고 있는 친문 진영의 유일한 후보자도 이광재 하나 남는 거예요. 헐. 저는 왜 이광재 의원이 친문인지 궁금해요. 굉장히 저도 궁금합니다. 이분은 친이예요. 네. 친이? 친이. 네, 친이재용이란 말이야. 근본적으로 아닌가? 친홍인가? 아무튼 근데 라임은 맞아. 여시제 이광재, 여시제 이광재. 어. 네, 라임은 맞아. 네. 그래서 이 양반이 민주당에 있는 인사들 전부 다 끌어다가 여시대 인사시킨 사람이야. 여시대 전 이사장이라고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네. 중국에서 특별한 직업 없이 상하이와 뭐 선양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내가 그때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알거든. 네. 어떻게 하셨는지 동가식 서가숙 하시다가 그 무사히 귀가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처음 한 일이 여시제 채용된 거예요. 여시대 이사장으로 들어간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노무현 대통령 때 협치 얘기가 처음 나왔거든요. 그때 많은 지지자분들 굉장히 화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뒤에서 노무현 대통령한테 찔러 넣은 사람이 이광재 의원이다 이런 그렇죠. 얘기가 있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지금 뭐 우리 쪽에 있는 그 민주당의 인사를 노골적으로 비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무튼 이분이 원조 여시대예요. 여시대 탄생에 실질적인 역할을 했고 여시대를 여야를 어우를 수 있는
범여야적인 조직을 만든 게 이 사람이야. 안희정을 비롯해가지고 주요 민주당 인사들을 전부 손잡고 데리고 가갖고 여시제에 한 번씩 포토타임 가진 사람이 이 사람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친문으로 분류돼갖고 제3후보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임 실장은 대통령이 외롭지 않도록 뭔가 할 일을 찾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최근에 정치 안 바꾼 사람을 만난대. 근데 하지만 본격적인 출마 여부나 이런 건 꺼내지 않았어요. 전 개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임종석 비서실장은 대북 관계에서 뭔가 좀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비서실장 자리를 내려놓고 지금까지 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어느 정도 지금 이제 곧 그 성과를 보여낼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쪽에 주력하고 있는 게 많은데 지금 잘 돌아갈 줄 알았던 지금 이 정치가 네. 180석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너무 아닌 거야 지금. 그래서 이제 대로 등판론이 올라오고 있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이번 어떤 대선에 등판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광재는 말이죠. 대선 도전 의지를 강하게 불태우고 있대요. 그러면서 전당대회 이후 출마 입장을 밝히겠다는 거지. 네. 당대표 뽑히고 나면 강력하게 나가다가 난 이건 참 다행이라고 봐. 왜냐면 이광재가 지금 우리 정청래 의원과 함께 법사위원장 자리에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 더 큰 꿈을 갖고 있대잖아. 그럼 법사위원장 안 하겠지? 못하죠. 못하는 거잖아.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나는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가고 이광재 의원이 큰 뜻을 품고 전당대 이후에 출마해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기다리세요. 저희가 때가 되면 여시제 관련해서 신랄하게 까드리는 방송을 할 겁니다. 네, 왜냐면 본격적으로 이제 대선 후보들이 결정이 되고 이제 그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들의 언론 배우와 자금 지원 배우만 파고 과연 과거 여시제에 어떤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고 여시제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접하는가를 보면 한 방에 다 나와요. 큰 그림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지금은 누구도 내가 여시대 출신이라고 얘기 안 해요. 하지만 어떤 사람도 여시제랑 안 만나본 사람이 없습니다. 민주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광재가 가 있으면서 놀러 차 한잔 해. 라고 아무런 생각 없이 여기 새로 생긴 다방인가 보다 생각하고 간 분들도 많아요. 전통 찻집인 줄 알고. 이름이 약간 비슷하긴 하다. 전통 찻집 여시제. 그래갖고 처음에는 그걸로 알고 갔다가 나중에 거기 갔다며. 그래갖고 지금 난리 난 사람들 많아요. 왜냐면 사진에 찍혔거든요. 꼭 또 희한하게 인증샷은 또 왜 다 찍어서 보관했나 몰라? 뇌물 줄 때 수첩에다 써놓잖아요. 커피 한 잔 주고 뇌물이라고 만드는데 아무튼 이런 사안들에 대한 얘기는 이제 좀 더 본격화되면 할 시기가 되면 또 꺼내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언론이 지들 멋대로 여권에 있는 후보들을 막 등판을 시키면서 만들어내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김경수, 유시민 뭐 이런 그 제3후보라든지 나는 이제 추미애 장관도 충분히 그 어떤 그 후보를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네. 최소한 뭐 이번에 출마는 못 하시더라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정치적 해금도 선언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이 조국 장관 관련된 이슈는요 앞으로 차기 대권에 도전하는 모든 후보들이 검증하고 확인하고 입장 발표를 안 하면 넘어갈 수 없는 이건 지뢰 수준이 아니라 그냥 통과 의례 같은 거야. 이건 크레모아야. 여기를 피해갖고 나는 조국에 대해서 할 말이 없고 생각도 없고 관심이 없고 관련이 없습니다고 말하고 지나갈 수 있는 후보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아놓고 가족들에 대한 의혹 수사를 원점에서 돌려놓은 상태에서 네가 우리 민주인사 문재인 정부에 일한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했지라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이 어떻게든 조국 장관에서 물어뜯고 이거를 악기적인 그 포장을 하려고 나서는데 우리 진영 안에 그 얘기를 입에 담는 사람이 65명이 있다니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네. 네.
우리 이제 영국 키키 제품들을 본격적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 영국 키키라고 치셔야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굉장히 다양한 종류 식품들이 있어요. 영국 네, 키키. 5개 브런치에 한 120개 정도 제품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제일 주종으로 있는 게 레시틴이나 MSN 식이유황 그리고 차전자피 뭐 이런 것들 MSN 안에는 비타민 D도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송지 적고 주소 적으면서 밑에 보면 요청사항 거기다 송작가 TV만 쓰시면 2개를 시켰는데 3개가 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이트를 어디로 그러니까 들어가야 어느 될지. 사이트? 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가급적이면 네이버페이로 결제를 하시는 게 네이버페이로? 혼선 없이 빨리 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2+1 기간이 언제까지냐고 박혜아님이. 송작가 맘대로죠. 아, 구매 인증을 하시는 분한테는 남아있는 피땀 눈물 화장품 세트들을 풀어드리기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 지금 조국 전 장관 재판 심리하다가 김미리 부장 판사가 휴직을 해버렸어요. 네. 부담스러운 거지, 이제. 증거 조작까지 나와 있는 상황에서 네. 지금처럼 4년 때리고 네. 추징금 때리고 했던 자신의 판단이 졸라 부담스러운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다른 부장 판사가 배치가 됐다고 합니다. 뭐 빨리 재판 빨리 끝내야 되겠죠. 네. 아무튼 뉴시스와 국민일보 참 아름다운 언론들이죠. 네. 누가 시키드나. 아주 주옥 같은 네. 주옥 같은 주옥 같은 언론이에요. 네. 네. 유인전 잘 쓰시고 편파 기사 잘 쓰시는 이 두 언론께서 지들 멋대로 이낙연을 지문. 여권 후보를 심층도 아니야. 껍질 까놓고 보면 이거 포장이 정 반대로 돼 있거든 지금. 심층 분석했다고 내놓는 기사에 대해서 송작가 TV가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진짜 기분 나빠.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 진짜 바보로 하나 봐. 그러니까 어떻게 친문 반문을 일주일 만에 바꿔놔. 자, 아무튼 진짜. 이런 상황 하에서 우리 방송이 뉴시스 기사보단 좀 많이 읽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니 떼쓰는 게 아니고요. 아니 이런 기사를 100만이 봤는데 이런 제대로 된 해석을 10,000명, 20,000명밖에 안 보고 넘어간다는 건 진짜 우리 언론에 대한 어떤 형평성의 문제인 거야. 그렇죠. 여러분들이 많이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아프리카에서 채팅이 왔는데 네. 우리가 밑에 계좌가 나가면 네, 경고를 먹어요. 방송이 종료가 된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영상에도 계좌가 안 나가고 있죠. 유튜브에도 안 나가고 송작가 TV 아프리카에도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도 못 받고 있는 거죠. 네. 아프리카에 있는 분들한테 생방을 해드리기 위해서 네. 저희가 후원 계좌를 올릴 수 없으니까 네. 채팅창으로 네가 올려드려라. 네. 채팅창으로? 채팅창으로도 올리면 안 되지 않을까요? 몰라 그럼 올리지 마. 네. 우리가 뭐 언제 여러분들의 후원 항상 감사해봤지만 못 받아도 괜찮아요. 왜? 네. 저희는 앞으로도 여러분하고 다음 경자년까지 같이 방송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네. 길고 가늘고 길게 가도록 합시다. 네. 네. 자, 첫 번째 이슈인데 너무 힘드네. 너무 많이 하셨네. 너무 많이 했네. 이게 첫 번째예요? 처음